일단 코인들이 보면은 일요일날 막 그렇게 움직임이 많았다?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한데 도미노스 오르면서 알트들이 좀 저조한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비트가 좀 오르면서 다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거 UX링크, 카브, 스택스, 수이 이런 애도 괜찮고 여기 잡코인들은 항상 자체적인 랠리를 하거든요. 피스도 이렇게 괜찮았고 보면은 그냥 차트들이 특징이 뭐냐 우리 이렇게 찾아봤을 때 눌리고 비비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비빈다는 게 일종의 횡보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이도 얘가 신고점을 찍고 추가적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눌림과 지지부진한 일단 박스권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지지선이 나오고 이후에 이렇게 올리면 또 수이가 강세를 보이겠죠. 그리고 스택스, 제가 또 비트 형제들에 대한 얘기하고 거기에 스택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트코인 신고점을 가면 아마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애들도 차트가 여기서 밑으로 빠지지 않고 만약에 위로 올려준다면 그러면 다시 움직임이 좋을 것이고 네임 서비스 얘도 뭐 이더리움에서 되게 좋은 애니까 이더리움 기반들을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코인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애들이 잘 가려면 요 비트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일봉을 보잖아요. 그럼 진짜 약간 이렇게 가가지고 일종의 이러한 쐐기 형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겁을 먹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뭐 이렇게 긋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어보면 이러한 쐐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선을 그을 수 있고 그래서 쐐기 형태에서 저는 이거 뭔가 돌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젠 좀 더 드는데 이게 만약에 돌파가 안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꼽으면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렸던 캔들이 있죠. 주봉상에서의 캔들 이걸 다 지우고 요 모양이 우리가 어느 캔들과 비슷하다 요때와 비슷하다 요때가 이제 2020년 말이에요. 연말 1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올라가면서 도미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미의 상승 가능성을 비트코인 도미너스 좀 상승 가능성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포포를 짜야 된다. 현금 비중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트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도미너스는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만약에 반등을 한다 하면 58.70이라던가 뭐 이런 데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주봉상으로 얘가 이런 데를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리면은 다시 이제 비트가 강세를 펼쳐지는 건데 만약에 못 올리고 이렇게 갔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알트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능성으로만 보면 여기를 이탈하고 리테스트하고 떨어지는 그림이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하지만 그래도 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주봉 캔들상의 어떤 비슷한 패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자체를 매도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정도는 유지를 하되 만약에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도미너스를 찢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잠시 알트를 중단하고 더 올라가는 걸 본 다음에 천천히 알트를 매집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안 좋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구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는 것보다 여기서 내려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다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우리가 좀 대비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동안 비트 형제들이 좀 쉬었기 때문에 요번에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신고점을 만약에 뚫으면 그때는 또 비트 형제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잘 가고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뭐 US 링크 특히 얘도 이제 보면 제가 멤버십에 픽을 냈던 코인인데 이러한 수렴이 있고 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려고 하길래 요때부터 계속 들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들고 가고 있냐. 요 가격대부터 이렇게 진입 픽을 내서 쭉쭉쭉쭉 들고 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타겟까지 가서 약 한 20%가 넘는 수익. 여러분들 알트가 좀 대부분 도미넌스 때문에 지지부진할 때 이렇게 오르는 애들을 잘 잡아드린다. 멤버십에 오면은 위에 이제 블러도 잘 갔죠. 그 다음에 보면 카브 또 지금 보면 카브 잘 가고 있죠. 이런 애들도 콕콕콕콕 잘 찝어드린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밥상을 영상에서는 차려드리는데 떠먹여주는 것까지 해달라. 아, 나 너무 밥상 했는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 그냥 순서대로 떠먹여달라. 거의 오마카세처럼 해달라. 그러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요. 멤버십에 오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유튜브 가입 신청 링크, 멤버십 가입 신청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가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 주소와 카톡방, 소통방 주소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요. 거기를 모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 조금 가려있지만 선물방도 있는데 이건 선물만 하는 방이에요. 멤버십은 다른 방이고 보면은 진짜 타겟 다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지금 여기서부터 10만 1000부터 계속 발라먹고 있고 재진입하고 발라먹고 또 발라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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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장에서 선물을 했는데 많이 잃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갈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세기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형태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아마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 길이만큼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여기서 이 길이만큼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약 17만 달러 부근의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 정도까지 가도 뭐 대박이죠 사실. 그죠? 정말 대박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항상 알트장의 본 게임 시작은 이더가 포문을 엽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뭐 여기를 수렴을 위로 통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구간이 있지만 얘가 이 구간을 뚫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쯤 되면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건 알트장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사실 바닥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이런 데부터 보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여기서 추세 전환을 완벽하게 하려면 이게 리테스트도 하고 뭐 눌림도 맞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만약에 도미넌스가 오른다면 이거 알트들 다시 지지부진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좀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당장 뭐 알트가 온다 내일 알트가 온다 뭐 이번 주에 알트가 온다 뭐 한다 이게 아니고 천천히 비중을 어쨌든 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오르면 알트가 순간적으로는 약세니까 그럼 조금 더 있다가 사야겠다 뭐 이런 느낌 좀 더 시간의 텀을 두고 천천히 매집해야겠다 라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치 알트장 오니까 지금 저점이야 진짜 졸라 사야지 약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가요. 도미넌스가 오를 때. 그래서 항상 내가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뭐 현금 비중을 놔둔다든지 포트폴리오도 좀 분산시켜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냅다 몰빵만 해버리면 막상 그러한 일이 됐을 때 마지막에는 그런 움직임이 가더라도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알트를 매수했을 때 그 생각에 대한 의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알트장 본게임 가기 직전에.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나는 심리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되게 좋은 건데 단기 투자자들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규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규 자금, 투자자 이게 유입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신중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 본격적인 과열이 시작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과열이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항상 이게 장기 투자자들이 밑에서 이렇게 잡고요. 위에서 이렇게 고각 상승이 될 때쯤부터 신규한테 분배를 해요. 근데 아직 이 빨간 색깔이나 이 분홍 색깔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막 튀어오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게 튀어오르는 게 나중에 누가 할 일이냐. 뒤늦게 뽀모가 와서 난리난 한국 투자자들이 할 일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미국 주식, 부동산, 이거 서울과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특히 서울이죠. 그 다음에 국내 주식도 요즘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빼서 나중에는 코인을 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실제 이제 대출 자체가 지난 사이클 때 영끌한 게 아직 많아서 대출도 잘 안 되고 있고 나라에서 대출 막고 있고 그래서 들어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막상 존버를 했더니 존버가 성공했네. 지긋지긋한 코인 난 안 맞아. 혹은
이것만 그냥 들고 가야지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참여하는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프가 제대로 끼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때가 되면 김프가 겁나 깰 거예요. 못 낀 만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단기 투자자가 증가한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자에서 단기 투자로 넘어가는 고각 상승의 구간에 우리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받아주는 거 결국 한국인이 될 것이다. 근데 저희 유튜브 영상을 예전부터 보시고 지금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결국 먼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들어올 때, 그 자금이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 물량을 넘기고 엑시트하면 굉장히 명랑한 코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울 거 없어요. 여유를 가지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그냥 뭐 마찬가지예요. 골드크로스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고각 상승한다. 골드크로스가 나오고 고각 상승하고 있다. 끝.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 정도로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돼요. 어디까지 가겠다, 뭐 하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건 상승장마다 바뀌니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알트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그때 돼서야 부랴부랴 한국인들이 마지막에 들어온다. 근데 우리는 같은 실수하지 말자. 2021년과 같이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한 건 2021년 2월 이후부터 들어왔는데 정작 코인 고점은 5월 전, 비트코인 고점은 4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2달, 3달 정도밖에는 내가 상승장을 못 즐긴다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2020년 뭐 3월이라던가 2018년 12월이라던가 이때가 이미 비트코인 상의 저점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캔들 너무 좋다. 이때 제가 보여드렸던 시점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비트코인이 장대 양봉을 주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렇게 돌파해서 간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도미넌스를 빠지려면 이더리움이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 많이 가게 되면은 뭐 6,000불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거는 좀 어쨌든 위든 아래든 큰 움직임을 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느 정도 내가 두렵다 하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거 괜찮은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맥시멈 현금 50% 정도만 유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에서 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 CEO가 비트코인 외에 솔라나, 톤, 온도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항상 잘 나가는 건 이놈이긴 해요. 솔라나 계열 항상 핫하죠 얘는. 그리고 온도를 보게 되면은 결국 RWA 기관들이 요번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섹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지금은 뭘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웹2라 그러는데 크립토 판때기를 보고 웹3라 그래요. 이걸 가기 위한 중간 매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섹터들을 좀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제가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목 상태 보시면 아시겠죠? 진짜 오늘 오전 영상도 못 찍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쉬었는데,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하지? 진짜 미치겠네.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항상 겨울에 크립토가 올라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최대한 제가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1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은 구독 감사하지만 6만 명만 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